반갑습니다. 지난 첫 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간략하게 시험 공부 방법과 세 가지 다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첫 번째 문제 유형인 주장문을 쓸 때 어떤 구조를 꼭 따라야 하는가 전반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 박스를 보시면은 서론, 2개 본론, 결론 총 4개의 단락을 써야만 합니다. 물론 3개 다른 본론 단락을 구성할 수도 있으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이 치르는 해당 시험에서는 2개의 본론 단락을 구성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마다 꼭 서술해야 하는 기본 요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정한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기대되는 기본 요건이니까 쉽게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기 위해서는 해당 전개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단락의 기본 요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화제 제시 그리고 본인의 주장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본론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토픽 센텐스, 일반적인 진술 그리고 예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전 단락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화면 속 요건을 충족하는 시중 교재의 모델 에세이를 한 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는 연습을 통해 항상 문제를 읽고 해당 문제가 어떤 유형의 글쓰기를 요구하는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화면 속 기타 활동 그리고 수업 2가지 다른 사항이 있다 보니까 비교를 해야 하나 긴가민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찬성하는 분은 기타 활동을 통해서도 수업만큼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즉 기타 활동만이 주는 수업과 겹치지 않는 2가지 장점을 브레인스토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수업만큼 기타 활동이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수업만이 주는 기타 활동과 겹치지 않는 2가지 장점을 브레인스토밍 하시면 됩니다. 비교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문제안, 비교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안 모델 에세이는 주어진 문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수업의 장점 2가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글은 어디까지나 주장문 전개에 대해서 보시는 것이고 비교문, 설명문에 대한 설명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에세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에세이를 아이디어는 유지한 채로 어떻게 톤만 조절하여서 더 시험에 어울리는 더 득점이 유리한 글로 바꿀 수 있는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엔 반대편 주장을 통한 화제 제시 그리고 본인 주장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 주장을 통해 화제 제시가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은 레이지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해당 문장을 더 효과적인 훅으로 변경할 것이고 템플릿을 통해서 쉽게 훅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장을 쓸 때 화면처럼 in my opinion 혹은 I believe that과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시험용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1인칭 시점을 통해 글을 서술하기보다는 3인칭 시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화면 속 표현을 이 에세이는 explore 할 것입니다. 와 같은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해당 문장도 다음 영상에서 템플릿을 통해서 변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2개 다른 브레인스토밍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보통 학생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찬반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대체 어떤 아이디어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인가? 이 부분부터입니다. 우선 두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서로 막바지에 쓰는 것은 채점자에게 나는 이런 본론 단락 1과 2를 쓸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왜 해당 문장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가 본론 단락 1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글을 두 갈씩으로 만들기 위해 본론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토픽 센텐스를 위치시킵니다. 국문에서는 토픽 센텐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꼭 어떻게 하면은 토픽 센텐스를 잘 쓸 수 있는가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토픽 센텐스는 보통 3개의 요소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주어진 토픽을 기준으로 장점을 쓸 것인가 단점을 쓸 것인가 방향성을 정하고 이를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플 에세이에서 주어지는 토픽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더 쉽게 쓴다면은 전 장점을 기준으로 글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장점을 쓴다는 전제하에서 토픽 센텐스를 좀 쉽게 쓰실 수 있게 화면에 표현을 하나를 적어 드릴게요. 토픽은 기여합니다. 동명사 이해하는데 이 장점 1번을 위해서 지금 화면에 표시된 이 표현을 쭉 얼마든지 바꾸셔도 되는데,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에 들어갈 표현이 지금 맞나 아닌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속 모델 에세이의 표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수업은 기여합니다. 개인의 지식을 확장시키는데, 즉 토픽은 시험 문제가 주니까 동명사 공간에 아이디어를 넣어보고 본인의 아이디어가 해당 빈칸을 채울 수 있는가 꼭 확인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방법론을 아셔도 첫 번째 문장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본론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어긋난다면은 이유 전개도 망가지기 때문에 행여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토픽 센텐스를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쓸 것인가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본인의 아이디어가 화면 속 동명사 공간에 사용 가능한가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인 일반적인 진술은 토픽 센텐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예시의 내용은 토픽 센텐스와 일반적인 진술의 내용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화면과 같이 대부분의 시중의 교재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예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예시를 쓸 때 사실적 증거, 개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 통계, 그리고 개인의 일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해당 시험에서는 사실적 증거나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남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거나 개인의 일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서론에서 저희가 나라는 주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본론을 쓸 때도 3인칭 시점을 유지한다면은 개인의 일화보다 개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이 시험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화면엔 에세이의 내용을 톤만 조금 바꿔주면서 이제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부분 보시면은 기존에는 역사 과목을 대학교에서 듣는 거는 내 시야를 넓혀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일반적인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실 수 있고, 다음 문장도 이런 과목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미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해도를 줍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보시면은 내가 아니라 또한 다른 국가의 역사를 공부해 보는 것은 나한테
쉽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쉽게끔 만듭니다. 다른 문화나 관습을 더 잘 이해하는데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마지막 요약하는 문장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얼마든지 쉽게 글의 톤을 변경하고 더 시험에 어울리는 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화면과 같이 전체 글의 톤을 3인칭으로 바꾸고 나면은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은 기존 글과 같이 예시를 개인의 경험을 통해 쓴다면은 일반적인 진술과 예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지만, 지금의 변경된 버전은 일반적인 진술과 예시의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서 쓰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반적인 진술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차 드래프트를 쓰는 토플 시험에서 명확한 토픽 센텐스와 예시만 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본론 단락을 정리해 보시면은, 저희는 주어진 토픽에 대한 장점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3인칭 시점의 예시 서술 두 가지 요건만 갖춰주면 됩니다. 본론 단락의 1 내용을 바탕으로 본론 단락 2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토픽의 장점이 서술되어 있고요. 물론 추, 표현의 변화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아이디어만 확인해 보시면은 수업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더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추후 표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따로 표현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단순히 본론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만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 1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진술은 삭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시를 보면은 많은 시중의 교재들이 연구 결과를 사용해서 예시를 서술하고 있는데, 글래시엄에서 암기된 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디렉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글의 분량을 채우는 것을 저는 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론 단락 1과 마찬가지로 본론 단락 두 번째도 개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면 속 글에 아주 조금만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불필요한 표현들을 좀 없애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표현이 겹치니까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들은 GPA가 높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그들은 GPA가 3.0이 넘지 않는 사람을 hire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적에도 높은 학생들이 필드에도 더 지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쉽게 변화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지실 수 있는 궁금증은, 그럼 내가 만약 일반적인 진술과 예시를 구분해서 쓸 수 있다면은 써도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물론 쓰시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채점자 입장에서는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만 반복하여 다시 있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문제 해석해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일반적인 진술 내용 보셨을 때, 수업에 집중하는 것, 학생들이 성적을 더 높게 갖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결과론적으로 더 나은 인플로이가 됩니다 라고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삭제되어 있는 표현 같은 경우는 그 이전 그리고 그 다음 문장들에 이미 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고 리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 강의의 목적이 최소한의 노력 투자를 통해 쉽게 점수를 얻는 것이니, 저는 본론 단락 2번에서도 역시나
일반적인 진술을 삭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요건은 요약과 맺은말을 써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화면의 글을 잘 읽어보시면은 요약만 하고 있지 맺은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고 하는 표현도 삭제하시면은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추후 템플릿을 통해서 더 손쉽게 맺은말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글의 구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화제 제시, 개인의 주장과 두 가지 장점을 만드셔야만 하고요. 본론 단락은 토픽 센텐스를 기준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 쓰시고 마지막 결론은 요약과 맺은말을 써야만 합니다. 분명 구조는 별달리 복잡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암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국문의 글의 전개 순서와는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사항을 빨리 영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구조를 명확하게 몸에 익히고 그에 맞게 개인의 생각을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글 쓰는 순서나 요건이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국문과 영문의 차이를 다 이해해가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문의 글의 구조는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다른 언어에 요구되는 글 전개 순서이니까 이해보다는 꼭 필요로 하는 사항만 일단은 암기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시중에 교재안 모델 에세이 분량을 이제 불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부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줄인 분량만큼 글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화면의 예시들처럼 각 본론 단락마다 2개 혹은 3개 문장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분량은 주장문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템플릿을 통해서 쉽게 채워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영상에서 시험장에서 쓰실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가능한 아이디어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진짜 이 정도만 써도 되나? 의구심이 드시거나 누군가는 조금 방심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막상 직접 쓰려고 하시면은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에세이만큼 쓰시는 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아이디어가 더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심오할 필요도 없으니까 오늘은 각 단락에서 필요한 필수 요건만 무엇인가 잘 익혀두시면 되고 또 이 정도 아이디어만 진짜 있으면 되는 건가 정도의 감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장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